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스카와 소스케의 장편소설. 프롤로그, 사건의 시작.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처음부터 상당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이란 것은 아침이면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시치미를 뜬다고 해서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나스키 린타로는 우두커니 서 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매우 침착한 소년으로 비쳤으리라.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중에는 음침하게 여긴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고등학생이라고 하기엔 린타로의 모습이 너무도 침착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선 채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에서는 신비함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린타로가 유난히 냉정하고 침착한 소년이었던 것은 아니다. 항상 조용하고 어딘지 모르게 속세를 떠난 초연한 분위기를 걸치고 있던 할아버지와 죽음이라는 낯선 개념이 잘 이어지지 않은 것뿐이다. 변화가 없는 단조로운 일상생활을 지겨워하지도 실증내지도 않고 유유자적하게 지내는 할아버지에게는 죽음의 신도 쉽게 끼어들지 못하리라고 여겼던 린타로에게 벼랑간 숨을 멈추고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설플 영화나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실제로 하얀 관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소 모습과 똑같았다. 지금이라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 그럼 차나 끓일까? 라고 중얼거리며 석류 스토브에 물을 끓인 뒤 익숙한 동작으로 홍차를 타지 않을까. 린타로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무런 위화감 없이 떠올랐다. 그럼에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한참이 지나도 눈을 뜨지 않았고 물론 매일 사용하는 찻잔을 손에 들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관 안에 누워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에는 졸음을 재촉하는 스님의 독경 소리가 담담하게 이어지고 가끔 조문객이 린타로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 그 사실이 린타로의 가슴속에 천천히 뿌리를 내렸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린타로의 입에서 새어나온 작은 중얼거림에 대꾸하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스키 린타로는 일개 고등학생이다. 키도 작고 알이 두꺼운 안경을 썼으며 피부는 하얗고 말이 없는 데다 운동신경도 좋지 않고 특별히 잘하는 과목도 좋아하는 운동도 없는 너무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뒤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할아버지의 집에 맡겨진 이후 계속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일개 고등학생이라고 치기에는 조금 특이한 인생이긴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 또한 보잘것없는 일상생활의 한 풍경에 불과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금 린타로의 앞날은 막막하기만 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웠다. 유난히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아침, 항상 일찍 일어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부엌에서 보이지 않았다. 린타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두컴컴한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호흡은 이미 멎어 있었다. 얼굴도 찡그리지 않고 잠들어 있던 한 조각 같은 모습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온 동네 병원의 의사는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괴로워할 틈도 없이 저 세상으로 가셨을 거라고 말했다. 극락왕생입니다. 갈 왕자의 살생, 자를 쓰는 왕생이라는 단어가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라니. 참 기묘한 말이라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엉뚱한 생각을 한 것은 린타로가 그만큼 동요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린타로의 불우한 처지를 알고 있는 의사는 그 즉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기도 전에 먼 곳에서 린타로를 고모라는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고모는 사망 진단서부터 장례식, 그 외의 절차까지 척척 진행해 주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린타로는 아무리 실감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은 슬픈 표정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서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연스러웠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했다. 관 안의 할아버지도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그만해라 라고 한마디 하리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린타로는 마지막까지 조용히 할아버지를 떠나보냈다. 그 이후 그의 눈앞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고모와 함께 작은 가게 하나가 남겨졌다. 빚은 아니지만 유산이라고 할 만큼의 가치는 없었다. 나스키 서점이라는 이름의 가게는 마을 한구석에 있는 작은 고서점이었다. 나스키, 역시 여기는 좋은 책이 참 많아. 린타로의 귀에 남자의 소리가 들렸다. 린타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앞에 큰 책상을 바라본 채 그래요? 라고 짤막하게 대꾸했다. 그의 눈앞에는 발밑에서 천장까지 묵직한 책장이 자리하고 책장에는 수많은 서적이 꽂혀 있었다. 셰익스피어의 워즈워스, 디마의 스탕달, 포크너의 해밍웨이까지 골딩까지 전 세계의 네로라는 작가의 작품들이 당당한 자태와 위엄을 뽐내며 린타로를 내려다보았다. 모두 상당히 오래된 고서이지만 초라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내 손질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할아버지 덕분이었다. 발밑에서는 책과 마찬가지로 역시 세월을 느끼게 하는 석유 스토브가 빨간 불꽃을 내뿜고 있었는데 불길의 기세에 비해 따뜻함은 크지 않아서 서점 안은 꽤 쌀쌀했다. 하지만 추위가 한층 혹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기온탓만이 아니라는 것을 린타로도 알고 있었다. 일단 이 책과 이 책 합쳐서 얼마지? 남자의 목소리에 린타로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다. 3,200엔이요. 여전히 기억력이 대단하군. 그렇게 말하며 쓴웃음을 지은 사람은 린타로와 같은 고등학교의 1년 선배인 아키바 로타였다. 키가 크고 눈빛이 맑으며 조용한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지만 그것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는다. 실제로 농구부에서 단련한 실밥간 어깨 위에는 학년 수석의 두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병원의 병원장 아들이자 학원도 여러 개 다니고 있는 린타로와는 하나부터 열까지 대조적인 인물이었다. 오, 이것도 보물이군. 아키바는 이렇게 말하며 계산대 위에 대 6권을 쌓아 올렸다. 문물을 겸비한 이 선배는 의외로 독서가이기도 해서 나스키 서점에 얼마 되지 않은 단골 손님이었다. 역시 여기는 참 좋은 서점이야.
고맙습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천천히 고르세요. 지금 패점 세일 중이니까요. 린타로의 말투에는 억양이 없어서 진심인지 농담인지 알기 힘들었다. 아키바는 한순간 입을 다물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들지? 그리고 다시 책장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마치 책을 고르는 듯한 모습으로 말을 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느긋하게 책을 읽으셨는데 너무도 갑작스러웠어. 동감입니다. 말은 동감이라고 했지만 웃음기가 하나 없는 완벽한 인사말에 불과했다. 아키바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책장을 올려다보는 후배에게 눈길을 돌렸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말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다들이라니 누구 말인가요? 나를 걱정해줄 만한 친구는 짐작이 안 되는데요. 그래? 친구가 거의 없나 보군. 훌가분해서 좋네 뭐. 아키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걱정하실 거야. 걱정하는 나머지 저 세상에도 가지 못하고 지금 이 주변을 떠도시지 않을까? 할아버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면 안 되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아키바의 목소리에는 부드러운 배려가 남겨 있었다. 나스키 서점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인지 이 우수한 선배는 툭하면 서점에 틀어박혀 학교에 가지 않은 후배에게 의외로 신경을 써주고 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고 무엇보다 이 힘든 시기에 일부러 서점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배려임이 분명하다. 아키바는 입을 다물고 있는 린타로를 잠시 쳐다보다 다시 말을 이었다. 너 말이야, 역시 이사 갈 거야? 린타로는 책장을 올려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예요. 고모집으로 가려고요. 거기가 어딘데? 그건 몰라요. 곰의 얼굴을 본 것도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린타로의 말은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속마음을 알기 힘들었다. 아키바는 가볍게 어깨를 들썩인 뒤 들고 있는 책에 시선을 떨구었다. 그래서 패전 세일을 하는 거야? 그래요.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는 서점은 여기 말고 없는데 말이야. 요즘에 프루스트 정권을 하드커버로 가지고 있는 서점은 거의 없거든. 그동안 계속 찾았던 로맹 롤랑의 매혹된 영혼도 여기서 발견했어. 할아버지께서 들으셨다면 좋아하셨을 텐데요. 살아 계셨으면 더 좋아하시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귀한 책 마음 편히 구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가면 어떡해. 아키바의 스스럼 없는 말은 배려의 반증이지만 린타로는 재치 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가만히 서점의 벽만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중후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아무리 고서점이라고 해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오래된 책들을 용케 꾸려나갔다고 감탄할 만큼 유행과 관계없는 책들이고 절판된 책도 적지 않았다. 아키바의 말은 배려 차원을 빼더라도 명확한 사실이었다. 언제 이사 가는데? 아마 일주일 후쯤 될 거예요. 아마라니, 하여간 뭐든 대충 하는 놈이라니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요. 나에겐 선택권이 없거든요. 하긴 그럴지도 모르지. 아키바는 다시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계산대 옆에 있는 작은 달력을 힐끔 쳐다보았다.
다음 주라면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 여러모로 힘들겠구나. 상관없어요. 선배와 달리 특별한 일정이 없거든요. 비꼬는 거야? 이런저런 일정을 짜야 해서 나도 꽤 힘들었거든. 가끔 혼자 느긋하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싶다. 하하하하.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는 아키바를 보며 린타로는 그러세요? 라고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아키바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하긴 이제 와서 열심히 등교할 이유는 없겠지만 떠날 때일수록 뒤를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너희 반 애들 중에는 나름대로 걱정한 녀석들도 있을 거고. 아키바가 힐끔 쳐다본 계산대 위에는 프린트 한 종이 몇 장과 노트가 놓여져 있었다. 결석한 학생에게 가져다주는 알림장이다. 아키바가 가져다둔 것은 아니다. 조금 전에 린타로의 반의 반장인 여학생이 가져다 주었다. 유스키라는 이름의 반장은 서점에 가까운 곳에 살고 린타로와는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다. 남자를 능가할 만큼 호탕한 성격으로 말이 없고 서점에만 틀어박혀 있는 린타로와 특별히 친하진 않았다. 노트를 줄여왔을 때도 멍하니 책장을 올려다보는 린타로를 보고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태평한 얼굴로 서점에 틀어박혀서 학교에도 안 오다니 너 괜찮은 거야? 괜찮으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묻는 린타로에게 반장은 여발한 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옆에 있던 아키바를 향해 말했다. 선배, 지금 이런 애랑 노달거릴 때예요? 농구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요. 선배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는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퉁명스러운 태도는 무턱대고 배려하거나 동정에 넘치는 눈길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서 너무나도 유스키답다고 린타로는 기묘하게 감탄했다. 너희 반 반장 여전히 박력이 넘치더군. 책임감이 강해요. 알림장을 직접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되는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도 있어서 직접 가져왔겠지만 토해내는 숨결이 새하얀 계절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야 하는 반장에게는 보통 민폐가 아니라고 린타로는 순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전부 6,000엔만 주세요. 린타로가 일어서서 말하자 아키바는 한쪽 눈썹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폐점 세일치고 별로 싸지도 않네. 10% 할인이에요. 그 이상 깎아줄 수가 없어요. 전부 명작들이잖아요. 너답군. 아키바는 웃으면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더니 계산대가 있는 책상에 던져놓았던 머플러와 장갑을 들고 가방을 어깨를 메면서 덧붙였다. 내일은 학교에 나와. 평소와 똑같이 밝은 웃음을 뿌리고 아키바는 서점에서 나갔다. 한순간 서점 안이 조용해지고 격차문 건너편은 어느새 전학놀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점 한쪽에서는 등유가 얼마 남지 않은 스토브가 지지직거리며 희미하게 항의를 하고 있었다. 이제 슬슬 2층으로 올라가 저녁 준비를 할 시간이다. 할아버지와 둘이 살았을 때도 저녁 식사 준비는 늘 린타로와의 몫이었으며 그것 자체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린타로는 잠시 출입 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저녁 해가 더 기울어지고 스토브에 등유도 떨어져 서점 안이 냉기가 가득 차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